구청장에게 듣는다. 민선 7기 3년 정말 숨가쁘게 지나왔습니다. 임기 1년을 앞두고 부산 각 지역에서 추진 중인 핵심 정책과 구정 방향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 서은숙 부산진구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구청장님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네. 1년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좀 어떠셨어요? 네, 3년 전에 시민들과 함께 시민주권 선언식을 시작으로 민선 7기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그 3년 전에 시민들께 그 사람에 투자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가장 크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열심히 일해왔는데요. 중간에 뜻하지 않게 코로나라는 이제 재난을 맞게 됐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안전한 부산 진구를 원하는 것이었고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안전한 부산 진구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코로나 대응도 상대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고 공약도 잘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시간은 유한하고 할 일은 무한하고 마음이 더 바빠지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남은 1년도 더 마음이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부분적으로는,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안전이라던가, 건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계획하지 않았으나 중요한 사업으로 들어오게 되는 변화들도 있어서, 또 공약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시민들의 요구에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큰 차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7월 한 22일 현재까지 전 국민 대상으로 보면 34% 정도가 1차 접종을 완료하셨고요. 지금 2차 접종이 진행 중이고 아마 7월 마지막 주부터 해서 또 접종의 속도가 날 것 같습니다.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민들께서 아무래도 자기들의 삶과 연관된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취임하고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렸던 아주 소소하지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약이 쓰레기 봉투값 인하였어요. 사실은 부산의 쓰레기 봉투값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값이 딱 통일돼 있었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 하지만 쓰레기 봉투값을 결정하는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진구는 2019년에 준비를 해서 2008년에 준비를 해서 2009년부터 가장 많이 쓰시는 쓰레기 봉투 10리터의 가격을 30%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들께서 구청장이 바뀌니까 쓰레기 봉투 값이 내리네? 라는 아주 그런 폭발적인 반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정책들이 있지만 가장 시민들께 많이 칭찬들었던 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민선 7기의 슬로건은 시민주권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고, 부산에 투자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모든 행정의 중심을 사람에게 두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예전의 행정이 어떤 대상이라던가 이 하드웨어의 중심에 가 있었다면 민선 7기의 행정의 중심은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시민들의 삶의 변화에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 부산 진구에 아직까지 많은 이런 복지 인프라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부산 진구의 공공 어린이집이 한 20개 정도가 됐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더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계획된 것과 진행된 것을 합치면 한 10개 정도 더 확대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산 진구 인구가 36만인데 비해서 복지관이 4개밖에 없더라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리고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하나 해서 5개가 있는데 초읍이나 이 연지 쪽에 인구에 비해서 복지관이 부족하다는 것을 좀 알고 성지복지관 건립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성지복지관은 이제 설계가 끝나고
이제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도서관도 굉장히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나 중규모의 도서관들이 있는 반면에 시민들이 조금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도서관이 좀 부족해서 양정에 지금 기적의 도서관이 설계를 마치고 이제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또 단감동의 이 단감 도서관도 현재 설계를 공모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정과 단감동에 도서관이 들어섬으로써 주민들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을 더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국민체육센터가 황령산 이게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하나가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는데 어렵게 저희가 이제 단감동에 제2국민체육센터를 유치를 해서 지금 착공을 들어간 상황입니다. 아마 2023년 하반기가 되면 완공될 예정인데요. 아주 멋지게 수영장이 지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 6층에 수영장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멋진 뷰를 즐기면서 아마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제가 공약드렸던 이런 시설들은 지금 현재 다 착공되거나 아니면 착공을 준비 중인 상태에 들어가 있고요. 이 착공은 아마 민선 8기 때 다 성과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일자리 센터를 만들면 대부분 이제 중장년 여성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거기서 이제 빠지는 게 청년층들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에 따로 청년팀을 조직 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팀을 만든 이유는 그만큼 부산 진구에 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고 또 상업 공간을 만들어서 부산 진구에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만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었고요. 뭐 청년팀을 만들고 난 이후에는 또 청년 기금을 조성해서 매년 5억씩 청년들을 위한 예산들을 마련하고 이것을 다시 청년들의 창업이나 그 취업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제 목적의식적으로 청년 창업의 공간을 많이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면에 그 위워크라던가 아니면은 전포동 지하철역에 창업 공간들을 만들어서 청년들을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고 그리고 1차적으로 육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곳에서 조금 발굴된 또 스타트업들은 상상마당에 또 유치를 해서 새로운 어떤 투자 유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2019년 이후에 2021년에 인구 변화를 보면 점포와 부전에 청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얘기는 창업을 하기 위한 청년들이 서면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얘기고요. 서면뿐만 아니라 전포동 권역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민선 7기에 청년의 일자리 만들기 창업에 투자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 창업은 사실은 여성의 창업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여성 창업들이 함께 결합되어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복지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업 공간이 있고 청년들에게 창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긴 한데 사실 지원 받을 때까지만 좋지만 사실 그 이후가 문제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좀 유출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지원 같은 것도 많이 하죠. 그렇죠. 이게 보통 보면 이제 스타트업들을 육성만 해놓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케어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스타트업들이 계속해서 자라는 과정에 지속적인 컨설팅이라던가 아니면 투자 유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함께 관리가 되어야지만 유지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진구에서는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육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던가 또 이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전리단길을 중심으로 해서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 성과는 빠르면 올해 연말 내년쯤에는 이 로컬 크리에이터가 활성화되는 전리단길 이런 모습들을 아마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조아영 기자님 부산 진구의 1인 가구 비율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타 지역보다 많으신 거죠, 그죠? 네, 작지는 않고요. 네, 또 그렇다고 엄청 높지는 않은데 대체적으로 아마 이게 뭐 평균쯤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평균쯤. 어려우시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가족 이러면은 4인 가구가 기본이었잖아요.
요즘 그 1인 가구 비율이 35.4%입니다. 부산 진구가. 거기에 2인 가구까지 합치면 50%를 넘어섭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예전에는 모든 중심이 4인 가구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제 행정의 중심은 1인 가구 혹은 2인 가구를 중심으로 변해야 된다라는 것에 저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진구가 이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만든 것은 앞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이제 안전의 문제, 그리고 복지의 문제, 또 문화의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변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올해 또 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1인 가구 종합 지원 계획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해서 구체적인 이제 정책들을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한 준비들을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들은 더 많이 확대될 예정이고,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는 그 한전과 SK와 함께 1인 가구의 안전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들을 지금 2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들을 세심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1인 가구 이러면 보통 이제 독거노인들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독거노인보다 독거 중장년층, 독거 청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 청년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요즘은 독립해서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세대들도 많이 있고요. 사실 그동안 독거노인에 대한 그 서비스나 복지는 많았던 반면에 독거 중장년층에 대한 복지는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는 그 층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부분적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 시기가 뭐 오히려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서면은 제가 20대였던 때의 서면과 지금의 서면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청년들에게 가장 핫플레이스인 공간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부산이 관광도시로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 이 얘기는 부산의 모든 곳이 관광 자원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센텀은 센텀대로, 또 서면은 서면대로, 또 영도는 영도대로 각각의 특색으로 관광객과 외부인들을 유치해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서면은 우리가 이게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서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포로 넓어지고 있고, 또 서면에서 오른쪽으로는 범천까지 지금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넓어지고 있어요. 이게 서면이 참 재미있는 공간인 것이, 이게 청년들이 쉽게 말해서 놀고 먹기 좋은 공간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문화가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전통적인 어떤 이 유흥가이면서도 동시에 바로 옆에 점포를 두고 있어요. 점포는 또 아주 이 뭐랄까요, 이 소소한 가게들이 모여 있어서 관광객들의 이 발길을 사로잡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서면이 프랜차이즈 중심의 어떤 문화가 이루어진다면, 점포는 소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한 어떤 거리 문화가 만들어지는 곳이어서 오히려 서면의 매력은 갈수록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e스포츠장이 들어오게 되면서 서면에 더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있고, 서면에 대한 새로운 문화적 욕구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는 서면을 젊은이들의 즐기는 공간, 그리고 또 더 많은 문화, 더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올해 2020년, 2021년 코로나 와중에도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는 시기에 서면에 많은 문화적 투자들을 해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서면에서 또 다른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서면이 특구로 지정되면 어떤 관광과 산업의 그 발전과 함께 어떤 문화적인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부산진구는 서면의 영역을 조금 더 넓혀가서 말 그대로 젊은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면하면 사실 특화된 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해서 메디컬 스트리트가 좀 많기는 해요. 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사실 좀 성장이 더디다,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에는 좀 못 미친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 더 이제 특화된 콘텐츠나 그렇죠. 활성화 방안 같은 부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이거 의료 같은 경우에도 메디컬 스트리트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웬만한 이 대형 병원들의 그거를 못 따라가는 정도의 특화된 소위 말하는 이제 작은 병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사실 이 짧은 거리에 1.6km라는 지점에 200개 가까운 병원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의료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의료뿐만 아니라 먹거리, 쇼핑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곳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묶어서 이제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면을 특구로 지정하면서 이런 산업적 효과들을 함께 낼 수 있는 모색들을 해왔고요. 아마 특구 지정과 함께 이런 함께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더 촉구될 수 있는, 촉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이게 아주 오랜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이제 예비 타당성을 통과하면서 이제 이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이전이 되고 난 이곳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많은 상상력을 이제 동원해야 될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는 부산시와 그리고 철도청과 부산진구가 함께 이 용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도 이 용역 사업에 예산을 함께 투자해서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 용역의 결과는 2022년 3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새로운 이 철도 기지창 이 빈자리에 무엇을 채울까 많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공원을 조성하자, 그리고 새로운 어떤 메디컬 단지를 만들자, 바이오 산업을 유치하자, 또 청년들의 어떤 그 주택, 또 신혼부부 주택을 만들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이제 새로운 우리에게 공간이 생기는 것이고, 특히나 이 공간은 도심 외곽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가장 도심에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럼 이 도심이 서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그 의견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계획들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현재로는 지금 올 하반기에 이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담아내는 그 원탁 토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들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것과 함께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이 공간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진행이 지금 되어야 되고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부산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산업과 함께 또 시민들이 그동안 이 공간을 뺏긴 것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즐길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함께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